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지난 1년 반 사이 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의 편상욱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등장한 지 8년여가 지났습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로 이미 웬만한 수법은 다 알려져서 과연 이런 전화에 누가 속을까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엔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수법을 쓰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BS 플러스의 강경은 대중문화 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끝으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으로 활동했던 걸 참여하면서 금융범죄 예방 전도사로 거듭난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기동 소장님, 네. 좀 불편하신 질문을 처음부터 드리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네. 저도 이것이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네. 아는 형들이 네. 뭐 통장 하나 주면 돈을 준다 그랬고 네. 통장을 주니까 돈을 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네. 어느 순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예. 총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못이라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실형을 복역하시기도 했죠. 네, 징역 2년 6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이 금융범죄 예방 전도사가 되셨나요? 너무나도 일이 잘못돼가지고 네. 경찰,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 네.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예, 예. 그 피해자 일부 중에는 예.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어 예.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예. 내가 칼만 안 들었지만 저 사람 죽이구나. 예. 내가 칼만 안 들었지만 강도짓 했구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이로운 도구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금융범죄 예방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범죄에 몸을 있고 그 외에도 참 많은 사기 수법들이 있잖아요. 금융 사기에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네. 카드 복제, 뭐 인터넷 사기, 다단계 투자 사기, 부동산 사기, 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범죄 정황은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무궁무진한 수법으로 고객들의, 당신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도 저희가 그렇죠. 미처 알 수 없는 수법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불안한데요. 최근에 제 친 아버님도 예, 그 퇴직금을 다요. 어, 아이고. 이기동 소장님 어떻습니까? 가장 심한 어떤 금융사기의 유형이랄까요? 일단 한 해에 작게는 10,000명, 많게는 1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피해자들이 2,500억이라는 없는 엄청난 피해금을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한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기동 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몸소 뛰어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전화발신 조작을 해서 정교한 팀워크를 짜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금범들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현금 전송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왜 제 정보가 있죠? 아니, 공금이고 저금이고 뭐. 9시까지 오십시오. 이기동 소장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범죄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레일에 물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이 사기범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황을 만들어냈으니 이거 조금만 더 이제 여기서 가모니술로 꽂히면 돈은 이제 이체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대포 통장이 안 구해졌었을 때는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돈을 전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세탁기나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놔라. 지금 많이 유행하는 그런 범죄 수법입니다. 경찰이라면 네.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황이 있으니까 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니 이렇게 했었을 때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 이제 상대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도움을 주려고 이제 부탁 같은 것을 네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황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음란 채팅을 많이 하거나 네. 이제 또 음란 대화를 많이 하거나 네. 야동을 많이 하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했다가 그런 거죠. 해커들이 이제 네. 이런 개인정보를 아. 이제 해킹을 해서 어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원하는지, 뭐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이것을 범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자님께서 이런 전화가 왔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예. 평소에 이제 이런 음란적으로 이런 쪽에 통화를 많이 하거나 예.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예. 정확하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같이 즐기자 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하는 짓이니까 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 저희 보이스피싱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서 정상적인 통장에 돈을 입금을 받지만 사기범들은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고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기 때문에 항상 기업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을 대면하고 범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의식이 이제 부족한 거죠. 안 잡히겠다. 해외로 나가면 빌라나 아파트 한 동 전체가 그냥 보이스피싱 콜 치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3인 1조씩 10명씩 이제 합숙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를 거는 거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범죄 수법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왜?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국세청이라 했다가 내일 검찰청이라 했다가 내일 자녀가 납치됐다 했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는 절대 사기범들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기범들이 먼저 첫 수를 뜨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에서 후수를 뜹니다. 그럼 첫 수를 뜨는 사람이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질러 가지 않으면 절대 예방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기업은 정상적인 전화로 정상적인 통장에 돈을 입금을 받지만 사기범들은 대포폰, 대포 통장으로 전화를 걸고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항상 마케팅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칭하는 거, 기업이 따라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를 해버리니까 계속 진흥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분 동안 출금, 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30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이제 통화를 해주고 시간을 벌려놓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돈을 인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또 진행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30분 안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경찰청에 빨리 연락을 해서 지급 정지를 걸어놓은 다음에 감독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뭐 통장이 없다면 절대 국세청이다, 검찰청이다, 뭐 자녀가 납치되었다, 서미싱, 파밍 이런 전화 안 옵니다. 왜? 인출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금융범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가 10만원 줄 용기가 있고 진짜 저게 정확하다 그러면 자기 주위에 아는 지인들이 얼마나 많을 거면 가족들을 통장 받아와도 돼요. 진짜 구리고 잘못되는 일이니까는 아무 상관도 없는 통장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때에는 다 마그네틱 카드를 쓰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빠져나오는 순간에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돈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경찰에 문자 서비스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믿어버리지 마시고 잔액과 입금한 금액이 일치가 하는 건지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위변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방이 중요한 거죠.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고객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사전에 승인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스미싱 그리고 카드 복제 모든 금융범죄를 막을 수 있는
계획적인 범죄에 사용돼가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죄자들한테 중요한 준비물이라 생각하면 되죠.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가문이슬로 유혹을 하거나 요즘에는 사기를 당하고도 바로바로 인지를 못하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이런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짜 1,000만 원 승인할 겁니까? 출금할 겁니까? 카드든 인터넷 뱅킹이든 사전에 본인한테 문자를 띄어서 승인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맞다 그러면 이제 승인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수사 중에 있으니까 빨리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ARS로 들어가서 카드론 대출을 좀 전에 불러준 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기범들은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다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 자금이 들어와 있다. 확인해봐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돈 2천만 원 입금돼 있어요. 지금 빨리 피해자도 돌려줘야 되고 수사 중에 있으니까 불러주는 계좌로 얼른 빨리 붙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돈 내 돈도 아니고 저희가 대출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경찰에서 시키니까 여행도 하면서 전화만 하면 된다. 일단 오봐라. 올라가 보면 범죄예요 그냥. 근데 그때는 왜 못 빠져나가냐면은 이 아들이 여권도 다 갖고 있고 니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이 검찰에 넣는다. 이제는 범죄인지 알아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통장 만들어준 과실이 인정돼서 사기당한 금액의 50%까지 갚아라고 배상 판결까지 내려버립니다. 무슨 돈인지 모르고 찾은 사람도 사기 방지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좋아서 이리저리 피해간 이런 예방 방법이 아니라 모든 금융범죄의 인출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모든 금융범죄의 착발신으로 사용되는 대포폰,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추악한 범죄 보이스피싱. 100% 범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진짜 범죄자들 하면 이게 쓸 이유가 없죠. 3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본인이 정지를 걸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오늘 만나볼 책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입니다. 땅이 존재하더라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금감원에서 해줘야 할 일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또는 노숙자들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왔을 때 은행 직원은 통장 개설자에게 통장 개설 용도를 확실하게 따져주고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재직증명서가 확실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일 한도를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600만 원으로 맞춰주되 그것이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일 출금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춰야 합니다. 일일 100만 원 현금 출금에 체크카드 기능,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카드 이체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을 겁니다. 출금 한도만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돈을 납부해야 하거나 채무관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